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1984년생으로 아직 30대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근 이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 추모대회에 나왔는데요. 급격하게 노화된 얼굴로 참석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조선중앙TV가 17일 방송했던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열렸던 중앙추모대 보도를 보면 이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눈에 봐도 혈색이 아주 어두웠고 얼굴 하관에 이 팔자주름이 깊게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노화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날 화면에 비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지난 12월 7일 군사교육간부대회를 주관했던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또 지난 11월 16일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를 할 때 그때와 같은 이 가죽 코트 복장을 입었는데 불과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해도 똑같은 옷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모습들이 나와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날 행사 자체가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서 추모하는 자리이고 또 당일 날씨도 북한 전 지역에 강추위 그리고 강풍 경보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화면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5도일 정도로 추웠습니다. 또 서해에서 불어오는 강풍의 영향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김정은은 그날 행사에서 목도리라든지 모자 이런 방한 도구 없이 이 가죽 코트만 입고 1시간가량 야외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표정을 그렇게 지은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중앙TV에 비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표정으로 인한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이날 행사 참석에 대해서 18일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 등이 17일 중앙추모대 행사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김정은의 근접 촬영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이 이날 일면 톱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만 추모사를 전하는 최룡의 사진은 크게 보여주면서도 이날 김정은이 서 있던 연단의 모습은 아주 원거리 모습만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모습 또한 상당히 먼 거리에서 함께 추모하는 이들과 함께 이 서 있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김정은의 모습은 조선중앙TV의 현장 중계 화면에만 클로즈업으로 비춰졌다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조선중앙TV에 보여진 김정은의 모습을 정면과 측면 같은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 하여간 불과 한 10여일 전 그리고 한 달 전에 김정은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랐던 겁니다. 집권 내내 연평균 6에서 7kg 정도씩 체중이 늘어왔던 김정은이 지난 7월 달에 20kg 이상 체중이 감량을 했죠. 그래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지만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는 총비서 동지가 수척해졌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체중 감량 소식을 전한 바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이 다이어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뇨와 고혈압 같은 화병증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 10kg 이상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고 알려져 있죠. 보통 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10년 뒤쯤부터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심혈관 합병증이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 사망 원인의 50에서 80%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그리고 동맥경화, 말초혈관 막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대라든지 공장, 병원이라든지 육아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북한 선전 매체에 노출될 정도로 줄담배를 피워왔고요. 술도 많이 마시는 것을 알려줬죠. 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94년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숨졌죠. 심장병이 이제 가족력으로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북한 내부 권력 구도라든지 남북 관계 등 이런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최근 10여일 전 또는 한 달 그 사진하고 비교해 봐도 급격하게 노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건강 이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저 사진 한 장 가지고 건강 이상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북한 동향도 전혀 변동이 없다, 이상이 없다,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건강 이상설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지금 김정은의 동정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 행사를 가졌다는 것은 김정은의 집권 이제 10년이 됐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북한은 이번 김정일 10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그 추에도 불구하고 이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야외 추모 행사를 가졌고요.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추모 행사를 거창하게 열면서 내부 결속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정은 우상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주체혁명 유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정론 제2편 새시대의 탄생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 새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10년을 역사의 분화구로 하여 유대한 김정은 시대가 장엄하게 솟구쳐 올랐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김정은 시대의 업적으로 삼지연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같은 이런 김정은표 토목사업, 그리고 12년제 의무교육 같은 과학기술 발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의 한 지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시험 발사를 꼽았습니다. 이 노동신문은 이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반만년을 뛰어넘어서 유대한 김정은 조선이 세계 위에 솟구쳐 올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김정은의 최대 지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해 가지고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노동신문은 특히 생존권, 발전권을 찬탈하려는 전대미문의 압박 공세와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날뛰는 적대 세력들의 발광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신념, 자력갱생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전날인 19일에도 조선노동당의 영도력은 주체조선의 힘이고 위상이다, 이런 제목의 일면 논설을 실었는데요. 이게 시리즈로 가는 겁니다.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서 집권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을 결속하려고 하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선전 매체들이 이렇게 김정은 우상화의 열을 올린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있다, 낮다 하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사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 등과의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무역마저 사실상 중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김정은은 물론 국경 봉쇄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 북한의 자원으로만 자력갱생하는 체제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만, 이건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모으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차라리 김정일 시대 때가 훨씬 더 나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가 최근 북한 역사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 선전 매체들의 우상화 움직임에 냉소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외신들도 김정은 집권 10년에 대해서 김정은이 핵에 매달려 북한이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가 됐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키우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이제는 대북 제재 강화와 국경 봉쇄 등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고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로 경제 실패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핵 협상에 복귀할 징후는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북한의 국방력은 강해졌지만 고립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중국에 더 의존적인 나라가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BBC 방송 또한 젊은 지도자의 등장으로 변화를 기대한 북한 주민이 많았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더욱 가난하고 고립된 국가가 됐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는 북한 인민에게 자유를 줄 힘이 있었지만 2,500만 북한 인민들은 자유를 얻는 대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김정은 지도와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초래된 유례없는 도전에 시달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키는 등 이 국제사회의 압박은 가중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집권 10년 동안에 김정은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이 아니고 김정은 유일 지도체계 확립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김정은은 그 당시 나이가 27이었죠. 이 약관의 나이에 북한의 수령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했던 건 뭐냐면 체제 장악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진 승부수가 군부가 주도권을 갖는 선군 정치가 아니고 자신이 직접 모든 걸 통과하는 당 주도의 국정 운영 체계 확립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비대칭 군부가 자신의 통치권 장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정은 군부에게 주어졌던 경제적 특권도 다 회수를 하면서 이에 비판적인 군부 인사가 나타나면 지위 고하, 친인척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정일 연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리용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군부 고위 인사를 수시로 교체하거나 강등 또는 처벌하는가 하면 2013년에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죠. 그리고 2017년에는 이복형이었던 김정남을 독살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당 기구의 활동을 부활시켰고 1980년을 끝으로 35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노동당 대회 그리고 당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활성화했던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권력 공고화의 또 다른 방편으로 핵무력 증강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세력으로부터 북한 정권을 사수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모든 재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던 겁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잠재적 도전 세력도 사라지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 세력에 핵무력을 통한 위협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섰습니다마는 자신의 권력이 공고화된 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에 신경을 쓰지 않은 건 아닙니다. 김정은은 지난 10년간 핵과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 개발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우면서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했고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 특구들을 설치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2018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과 핵 담판 정상회교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김정은 자신이 10년 집권 기간 동안에 유일한 업적이죠. 최대 업적인 핵무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김정은은 외국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이를 계기로 북한 경제체제를 외국 의존형이 아니라 국내 자립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자력갱생 모드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건 도대체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경제는 급추락을 했죠.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지난 2017년부터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4.5%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의 원성도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 이탈을 우려해가지고 주민 통제와 감시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우상화도 이런 차원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민생고에 따른 내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주의라는 독자적인 통치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는 쇠기의 경리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시기죠. 김정은이 내세울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핵무력 완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핵무력 완성이라는 그 점이 북한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핵심 요인이 된 거죠. 지금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최대 치적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김정은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며칠 만에 급격하게 노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